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22번 문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이론적 내용을 먼저 보고 문제하고 접목시켜 드릴게요. 한손 노트 207페이지 보세요. 한손 노트에서 207페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 밑에 보죠.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 경우 양도에 해당됐는데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점 파산 선고 양도죠. 양도이나 처분된 소득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두 번째 점 농지의 교환. 자, 여기에서 농지의 교환 때 교환 나왔죠. 교환이니까 양도. 그리고 국가 정책상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환되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은 농지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이니까 자격농지를 말하죠. 자격농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환은 바꾸는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환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격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 바꿀까요? 아니면 올등한 차이가 있을 때 바꿀까요? 근소한 차이일 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환에 대한 내용은 근소한 차이일 때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가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격 높은 농지의 가액에서 가격이 낮은 농지 가액을 뺀 차이난 금액이 가격이 높은 농지이니까 고가 농지의 4분의 1 이하일 때 서로 간에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4분의 1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요, 어디가 포인트겠는가? 근소한 차이가 났을 때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니까 여기가 돼요.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하가 포인트예요. 이런 내용 알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 농지 가액은 100만 원이었고,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내용의 가격은 8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꿨다. 그랬을 때 A는 B의 농지를 가지고 와서 3년 이상 경작했다. 그러면 자격농지죠. 또다시 B도 A의 농지를 가지고 와서 3년 이상 경작했다. 그러면 자격농지죠. 이제는 가격 조건만 갖췄으면 비과세됩니다. 가격 조건 보죠. 가격 높은 농지에서 낮은 가격의 농지를 빼죠. 빼보니까 금액은요 20만 원. 그리고 가격 높은 농지 100만 원에다가 4분의 1 이하인가 아닌가 봐요. 나누기 4 해봐요. 그럼 25만 원 나오죠. 그럼 차액이 20만 원이니까 이하됐죠. 여기 차액 금액이 이하잖아요. 이하됐으니까 이건 둘 다 비과세입니다. 이걸 알려준 것이 바로 농지의 교환이에요. 농지 교환에서 포인트는요 4분의 1 이하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고, 또 경작은 몇 년 경작? 3년.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 지적 제조사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공무상 면적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로서 받은 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감소됐죠. 감소된 만큼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돈을 받죠. 그러면 이게 양도에 해당되는 건데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니까 양도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아요. 국내 주거 안정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2년 보유란 말 적는 게 낫겠죠. 2년 보유의 의미. 그리고 2년 보유했으니까 국내 주거 안정되면서 그걸 팔므로써 국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국가 정책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 4개에 들어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 4개에 해당되지 아니한 양도는요,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4개에 대한 이유로서 가장 문제 잘 나온 쪽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입니다. 여기가 문제 잘 나온 쪽인데 먼저 1세대 1주택의 뜻을 보죠. 뜻에 대한 이유로서 1세대가 하였으니까 행해야 될 자로서 엔드 조건을 말합니다. 그 옆에서 양도는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니까 또 엔드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게 1세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엔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엔드 조건으로서 1세대를 갖춰야 되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3개를 다 갖췄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각기 뜻이 적어져요. 자, 먼저 세대 뜻 갑시다. 세대 뜻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에 있죠. 기억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거주자 밑줄. 여기서 왜 거주자란 말이 나오겠는가? 비과세에 주는 법률적 취지에 있어요. 취지는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 법률적 취지예요. 국내 주거 안정이니까 거주자하고 비교해 볼 때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국내에 주거 안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비거주자는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은 국내 주거 안정하고 관계가 없음으로써 세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세. 그 내용 아시라고 밑에다 적어놨죠. 비거주자 국내는 과세. 이거 되고요. 그리고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나이 30세 이상이었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나이 30세 이상이었으면 결혼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란 말은 최저 생계 유지비를 말하는데 시험에서는 최저 생계 유지로 나오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나오니까 그 글자 보자마자 세대로 본다 가세요.
그래서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미성년자하고 연결되면요. 미성년자는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서 알면 될 것이고 또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지만 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박스에서 부부에다가 동그라미. 부부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동일 세대. 부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하잖아요. 서로 간에 싸우잖아요. 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러면 쟤부터 깎여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실컷 저 욕하고 왔어요. 저 깠으니까 여러분도 까세요. 욕하죠? 같은 세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다 뿐입니다.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이 내용 기억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대를 갖췄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1주택가입니다. 먼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의 1주택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일자 앞에 국내란 말이 적어졌죠. 왜 여기에서 국내란 말이 적어졌겠는가? 원인은요. 국내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국내가 적어져요. 그럼 반대로 국외는요. 국내 주택 공급 목적과는 관계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입니다.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응용이 돼요. 한번 응용해 보죠. 1세대가 국내 1주택과 국외 1주택을 각 2년 보유 후에 국내 주택 양도시는 2주택으로서 과세된다. 이러면 어떨까요? 틀렸겠죠? 자 보세요.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으니까 국내 주택 양도했을 때 몇 개냐? 하나 되죠. 그러면 절대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고 2년 보유 갖추었으니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 다 틀렸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서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에요.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다면요. 그때는 과세겠다. 나대지로 양도하다 그러면요. 과세. 상가 건물 양도했으면요. 과세로서 되겠죠. 그러면서 주택의 뜻이 적어져요.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늘 주거용 건물이 주택의 뜻이죠.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부수 토지가 문제예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부수 토지를 한정없이 넓게 소유하다가 주가 본이 1주택이었으면 한정없이 넓은 부수 토지도 비과세는 현상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부수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법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는 기준. 면적으로 정하니까 기준 면적에서 A번 주택 부수 토지에서 B번의 첫 번째 점 수도권 지역 내에 주자 주거에서 주자 동그라미 상업지역 상자 동그라미 공업지역 공자 동그라미 그러면 주상공이죠. 글자 몇 개입니까?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주상공 3배 이렇게라도 기억합시다. 주상공 글자가 없으면 5배. 그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는데 뒤에서 그 밖의 토지란 말은 도시지역 밖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밖일 때는 10배입니다. 페이지 오죠. 올 때 디귿 보세요.
디귿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였음으로써 순서를 정해야 돼요. 먼저 양도한 것은 1주택으로서 과세, 늦게 양도한 건 1주택으로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됩니다. 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순서에 대한 내용 우리한테 정하도록 해놨어요.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2개 이상의 주택, 2개 이상이라는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같은 날 양도. 같은 날 양도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는 거주자 선택 순서에 따라. 만약에 국세청장이 순서 정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한테 정했던 거죠. 거주자 선택 순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D페이지 보죠. D페이지에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주상공은요 3배, 주상공 글자가 없으면 5배, 도시지역파악은 10배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3배, 5배, 10배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서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로 판단합니다. 세법은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실로 판단된 내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가 적어져요. 거기서 첫 번째 점에서 볼 때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부는 본에 따라간다는 건 아시죠? 그럼 여기서 부가 어디였냐? 합숙소. 합숙소는 어디에 따르겠다? 본에 따른다? 공장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주택이다 아니다. 공장이니까 당연히 주택 아니겠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관광용. 이제 주택과 같이 비교해봐요. 주택은요 늘 주거용이죠. 여기는 관광용이에요. 휴양용이니까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죠. 그럼 이때는요 주택이다 상가다. 상가니까 끝말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됩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에 1주택을 말한다 했으니까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몇 개인가에 대한 내용의 판정이 하는 법도 나와야 돼요. 먼저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세대다. 동일세대니까 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합칩니다. 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공법 내용 생각하지 마세요. 다가구 주택 나오면서 구획된 부분으로서 나온다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허별 소유자 따로따로 있죠. 허별 소유자 따로따로 있으니까 각각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매매단위란 말로 연결된다면 그때는 온눈 건물 생각하세요. 온눈 건물 소유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유자 따로따로 있습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니까 전체 하나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의 매매단이 나온다면 전체 하나. 구획된 부분 나왔으면요. 아파트니까 허별 소유자 따로따로 있으니까 각각 하나.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에다가 밑줄. 공동 소유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할 거니까 각각 1주택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하나 비교하세요.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옆에 왼쪽 날개에다가 적는 것으로서 임대에서 공유주택은
집은 큰 자 소유. 집은 큰 자 소유 적으세요. 임대만 공유 나왔을 때 집은 큰 자. 나머지는 다 각각. 나머지는 각각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요. 공유 나왔다면 각각. 재산세도 공유 나왔으면 각각. 종합부동산세도 공유 나왔다면요. 각각. 양도소득세도 공유 나왔으면 각각.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전체적으로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겸용주택, 이것도 기억하세요. 겸용주택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부등호가 안 나오니까 글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럼 반대의 적이었으면요. 그때는 원칙,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고가 주택은 무조건 주거 부분만 주택. 그리고 그 밑에서 고가 주택, 요 고자가 높을 고자, 가자가 가액 가자. 가액 조건만 있는 겁니다. 가액 조건은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 시험에서 12억 초과란 말은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실가입니다. 실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고가 주택이었으면 1세대 1주택이었다 하더라도 과세. 과세인데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분이 과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임대에서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입니다. 그래서 임대로 물어봤는가 양도로 물어봤는가를 구별하세요. 구별하셔서 임대로 물어봤다면요. 기준시가. 양도로 물어봤다면 실가. 그럴 수 있겠죠. 12억 초과란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주니까요. 그녀로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리고 1주택의 특례. 특례에 대한 이유로서는 숫자를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2개였으나 하나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2개였으나 하나로 보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일시적 2주택. 이 글자가 문장 안에 있으면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가입니다.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결과만 아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 글자 있으면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그리고 그 밑에서 B번 노부모 봉양입니다. 노부모 나이는 60세 이상. 그리고 세대를 합쳤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노부모 봉양은 10년 내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혼인으로서 2주택 됐으면 그때는요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수도권 지역 박주택과 일반주택. 수도권 지역 박주택은 지방주택인데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방에서 살고 지방에서 돈 써라 라는 의미로서 지방주택을 수도권 박주택을 남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주택으로 가는 건데 여기는 3년 내입니다. 설명드릴까요?
간결하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언제 나왔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사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 했어요. 이제 이전 다 됐어요. LH공사는 진주로, 여러분 지역 울산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다 이전했어요. 이랬을 때 이 공사에서 근무한 사람이 주택,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몇 개냐면 하나, 두 개예요. 두 개일 때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방 주택을 남기라는 겁니다. 남겨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돈 쓰면은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이건 없는 거다 이겁니다. 몇 주택입니까? 1주택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라 아무 때나 팔게 되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가격이 높게 나올 때 팔겠다 해가지고 계속 안 팔았어요. 팔려고 하다가 아니야 더 있으면 가격이 오를까 해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 경기가 침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철퇴를 가하죠. 3년 내에 팔아라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아시겠죠? 몇 년이에요? 3년. 뭘 판다?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 농어주택과 일반 주택은 아무 때나 일반 주택 양도하게 되면 상대 주택은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러면서 1주택가입니다. 자 보세요.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이었으면 국가 정책상으로서 문화재는 보존시켜야죠. 보존시켜야 되니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문화재는 없는 거다. 1주택가입니다. 하나 문화재를 먼저 양도했으면요. 문화재 보존 내용이 없어지니까 2주택으로서 과세. 그래서 문화재 주택, 상속 주택, 농어촌 주택 나왔다면 일반 주택 먼저 양도시 1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점이 있죠. 기농주택. 기농주택은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입니다. 기농이 없이 농어촌 주택 나왔으면 그때는요. 아무 때나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기농 나왔으면요. 5년 내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입주권 뜻이 소유했던 종전주택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했던 종전주택의 뜻이니까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네모.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요. 입주권이 몇 개? 한 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네모. 입주권 외 1주택. 그러면 입주권과 입주권 외 1주택 하면요. 몇 개? 두 개. 두 개로서 입주권이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3년 내 종전주택 입주권을 양도시는 1주택 됩니다. 3년 내 입주권 양도시 1주택 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모. 주택과 입주권 몇 개입니까? 두 개니까 끝말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과 분양권은요.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니까 끝말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 가서 볼 때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으니까 마지막으로서 이념 보유만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이념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이 말은 1세대 갖추었고 1주택 갖추었으니까 2년 보유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보유기간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취득일로부터 팔 때까지, 양도일까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양도일에다가 밑줄. 예전에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과세일까지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팔 때까지가 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일까지, 과세일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기업, 보유기간, 통산 합치는 경우입니다. 합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제 법률적 취지만 알았으면 그 글자를 핵심 단어로서 빼낼 수 있어요. 기억에 대한 내용은, A번이네요. A번에 대한 내용은 같은 주택이에요. 같은 주택이니까 합칩니다. 그럼 같은 주택이니까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멸실하여 재건축. 멸실하여 재건축하였으면 같은 주택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보유기간, 통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다시 B번에 대한 내용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합치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다. 같은 사람이죠. 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살았으면 거주자로 전환돼요. 같은 사람이고, 이 경우는 보유 3년이에요. 왜 이 경우만 보유 3년이겠는가? 여기에서 1년 먹어요. 그리고 2년 보유했으면요. 몇 년? 3년. 그래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전환 나왔으면 꼭 있어야 할 것이 보유 3년.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통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시에 대한 내용은 같은 세대니까 통산되는 건데, 같은 세대는 상속만 적용돼요. 그래서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동일 세대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두 개 다 있어야 통산됩니다. 증여는 통산되지 않아요. 상속 밑에다가 증여 X라고 적으세요. 상속이지 증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년 보유하였으면 1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될 건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너무 기간이 길게 걸릴 거니까 짧게 해주기 위해서 2년 보유된 걸로 보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 정책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5년 거주하고 취득하죠. 취득해서 2년 소유하고 팔았으면요, 총각 몇 년 걸리냐면 7년 걸려요.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건설 임대주택 나왔으면 뒤에서 숫자 꼭 있어야 돼요. 5년 거주, 이 말이 있으면 2년 보유된 것으로 본다. 수용도 길죠. 그러니까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입니다. 수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니꺼로 2년 보유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수용 단어 나왔으면 2년 보유 갖춘 거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 해외 이주 동그라미. 자, 해외 이주 되면 해외로 떠나니까 빨리 팔아줘야 국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이주에 대한 내용은 파는 기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한글을 많이 아시니까 파는 기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2 나오죠. 몇 년 내? 2년 내.
알 수 있겠죠? 아, 모릅니까? 요 이자가 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이럴 것이고, 그래서 해외 이주 나왔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2년 내 양도. 국외 거주. 국외 거주 앞에 1년 이상이라는 내용은 숫자적으로서 맞게 주니까 그거 외우지 마세요. 국외 거주니까 해외 이주죠. 뭐가 있어야 돼요? 2년 내 양도.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215페이지에서 부득이한 형편은 취약상, 아니면 요양상, 아니면 근무상에 대한 내용인데 취약상, 아니면 근무상, 아니면 요양상 나오면 뒤에서는 세대의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는 말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그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냐? 1년 거주.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1년 거주. 또 동그라미. 1년 거주로 묶어서 동그라미.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1년 보유된. 이러면 어떨까요? 틀려요. 1년 보유가 아니라 1년 거주. 그래서 거주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2개 친 거예요. 그리고 취약상, 근무상, 요양상이지 사업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드렸으니까 문제로서 연결해서 보죠. 문제집 143페이지에서 22번 문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죠. 비과세. 앞에는요, 양도소득세. 틀린 것. 문제 키 잡았고요. 거기서 1번.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 뭐 넣었어요? 해외 이주. 거기에서 한글로 이자 있죠? 그러면 뒤에 숫자 있어야죠.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였으니까 비과세 된다. 맞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볼 때 먼저 1주택만을 그랬잖아요. 1주택 갖췄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1세대가 있으니까 1세대 갖췄죠. 이제는 2년 보유만 갖추면 비과세예요. 해외 이주 넣으면서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으니까 2년 갖춘 거죠. 그래서 비과세이다. 맞고요. 2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은 비과세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직장의 변경. 직장 변경이니까 근무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 이전 경우 1년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자, 1주택 됐죠? 그리고 이제 2년 보유만 갖추면 돼요. 그런데 2년 보유는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상 나오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1년 거주. 뒤에 보니까 1년 6개월 거주 나왔죠? 1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3억인 1주택 양도로서 발생한 경우 양도 차익을 전부 비과세한다. 보니까 여기서 실지 거래가 13억이니까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됐죠. 뭘까요? 고가 주택. 고가 주택이니까 이때는 과세. 과세인데 전부 과세다? 아니면 양도 차익 12억 초과분 과세다. 12억 초과분 과세예요. 전부 틀렸죠? 4번 답. 5번 농지 교환일 때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는 비과세다. 맞죠? 여기서 조심하실 점 이하입니다. 4분의 1, 4분의 숫자가 아니라 이하. 답은 거기에서
4번 되고요. 그리고 이 4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23번 갑시다. 23번에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비과세, 양도, 소득, 틀린 것 문제 키 잡았죠? 1번에서 갑 소유의 농지와 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상 표류에 의해서 교환한 경우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보니까 3년 이상 경작, 그러니까 작용되는 농지죠. 이제는 무엇만 갖추면 되겠는가? 가액 조금만 갖추면 비과세예요. 농지의 교환이니까. 가격 조건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토지 가액이 1억, 고가 농지는 1억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서 농지의 가액이 9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저가 농지죠. 1억에서 9천만 원을 빼줌으로써 차액은 1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가격 큰 편 농지, 고가 농지 1억에다 나누기 4 하면은요. 얼마 나옵니까? 2천만 원입니까? 2,500만 원. 저도 옛날에는 계산 잘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포병에서 FC셨어요. FC는 어떤 쪽이냐면요. 이게 포의 각도, 이 각도를 산정해가지고 불러준 사람이 FC입니다. 이 각도 산정하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계산 잘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엄청 잘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계산기만 누르다 보니까 이제 계산 못해요. 계산 못하는 거 양이 좀 더합시다. 2,500만 원,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요, 차액 금액이 4분의 1 이하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됩니다. 1번은 비과세고 2번 갑시다. 1세대, 1국내 1주택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렇으니까 비과세. 3번에서 1세대, 1주택 뒤에서 해외 이주. 그러면 어떤 말이 써야 돼요? 2년 내. 축일로부터 1년 내. 약 2년 뒤에 됐죠? 그러면서 비과세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그러면 이제 보니까 상속받아 했으니까 몇 개입니까? 2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그러면 이때는 상속주택은 아버님 때에서 보유된 주택이니까 남겨라. 라는으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뒤에서 상속 외 주택을 양도했다. 이게 바로 일반주택이죠. 비과세 되고요. 그리고 5번에서 23년 7월 1일 23년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24년에 취득하였다. 보니까 23년, 24년이니까 1년 경과됐죠. 1년 경과하여 신규 취득하고 24년 정전주택 양도 24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1년도 안 됐네요. 3년 아니죠. 3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 가겠죠. 이거 5번 버립시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제가 숫자 많이 안 온다 했잖아요. 이거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 아셔야 되고 24 네? 답은 5번입니다. 이분이 지금 문제를 애매하게 내고 있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애매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버리고요. 24번 갑시다. 또 다시 틀릴 수 있는 것이 몇 번도 틀릴 수 있냐면 3번도 틀릴 수 있어요. 1년 내 아니라 2년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다 애매모호하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3번 버리세요. 5번도 버리고요. 그리고 또다시 2번도 버리세요. 3년 보유가 아니라 2년 보유. 세법은요, 실제 시험 보시면 진짜 문제 깨끗해요.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내용으로 푸셔요. 그래서 깨끗한 내용으로 풀기 위해서 그 내용 버리란 겁니다. 다시 24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양속세, 비과세, 아닌 것. 자, 1번.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갑과 을이 혼인함으로써 합과 일로부터 5년 내 혼인에 의해서 2주택 나왔죠. 그럼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2년 내 됐죠. 2년 갖추었으니까 비과세로서 1번은 맞고요. 2번 갑시다. 1주택, 일반 주택을 보유하던 중 별도 세대인 직계 존속으로부터 1주택. 직계 존속이니까 노모 봉양이죠. 직계 존속은 윗대잖아요. 노모 봉양으로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1주택 상속받은 후 1년 경과하여 일반주택 양도 이 넣었으니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죠. 그러면 일반주택 양도하였을 때 1주택 가죠. 일반주택 양도했으니까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고요. 3번 갑시다. 3번에서 국내 소재하는 1주택을 791로부터 1년 동안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 뭐 넣었어요? 해외 이주 몇 년 내 양도? 2년 내. 6개월이죠. 2년 내 됐죠. 거기 이 내를 지우세요. 6개월 출국 날로부터 6개월의 양도 경우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 맞아요. 6개월에 이렇게 하면 2년 내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서 맞고요. 4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나왔죠. 그러면 숫자 꼭 있어야죠. 몇 년? 5년. 거주 5년. 거주 5년 이상 됐죠. 6년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 4번도 맞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숫자 개념 진짜 없는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제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던 중, 그러니까 6개월 거주죠. 6개월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자, 근무상 나왔죠? 근무상 나왔으니까 있어야 할 만은요 1년 거주. 얘는 6개월 거주죠.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5번. 25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비과세. 앞에는요 양도소득세. 틀린 것. 1번에서 1세대가 주택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과분양권. 그러면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니까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세란 얘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다? 틀렸죠.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개니까. 그런 이유로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1년 이상 거주, 뒤에서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나왔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져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 맞게 적으니까 볼 필요 없고, 찾는 것은 1년 거주를 찾아야죠. 맨 앞에서 1년 거주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는 이유로서 2번 맞습니다. 3번 갑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니까 노부모, 노부모 나이는 60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몇 년 내? 10년 내. 밑에서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 1주택. 맞죠? 4번 갑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였으니까 일반주택 양도 경우 1세대 1주택. 맞죠? 다시 5번. 5번에 대한 버리세요. 5번 버리고요. 버린 건 단호하게 버리세요. 제가 왜 버리라고 하냐면요. 거기에서 조정지역 나오죠. 조정지역. 그러니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그때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갖춘 겁니다. 이런 되는데 2년 거주 갖춰야 되는데 여기다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현재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만 조정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 전국 시험입니까? 아니면 강남구 시험입니까? 전국 시험이죠. 그럼 조정지역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내용을 버리라는 거고요. 5번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26번 갑시다. 26번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 고쳐놓고 합시다. 1번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지우고 주식이라고 고쳐서 적으십시오.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제 문제 풀어보죠. 물음표 앞에서 있는 글자 비과세, 양도세, 틀린 것. 그리고 1번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배우자로 제가 주식 고치면 안 되겠구나. 그 자산을 이렇게 고치세요.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고치세요. 주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이라고 다시 좀 고칩시다.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율과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 작년은 안 나왔으나 작년 전에 4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아셔야 되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가요. 또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49페이지에서 나옵니다. 33번 이율과세. 자, 거기서 출제 빈도 보세요. 작년이 34회거든요. 작년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요. 많이 보였죠?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 먼저 예습 안 했을 거니까 예습 차원을 읽어줄게요. 1번
거주자가 양도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밑줄. 배우자 가로에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혼인관계에다가 밑줄. 혼인관계가 소멸된다 이 말은 이혼이죠. 서류상으로 이혼된 건 믿지 않겠다 라는 이유로서 배우자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그럼 돌아가셨죠?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배우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서 제외일이 나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돌아가셨다 해야 돼.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저 마저 맞고요. 또는 직계 존피서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해용권, 취득권리, 해용권에 따른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밑줄. 증여한 배우자.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증여자라고 적으세요. 증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취득 당시 금액. 그럼 연결하면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죠.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필요경비 산입 밑줄. 필요경비 포함의 뜻입니다. 그 이후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업, 수용, 니은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 그리고 이후과세에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이 이후과세에 적용되지 아니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거기다가 적으세요. 적은 경우라고 적으세요. 적은 경우. 였으면 이후과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ESPS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